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모두 주말인데 리프레시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나경원이 어제 등장했는데요.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국힘이 차기 총선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국힘에 또 수도권 바람은 얼마나 일으킬 것이고 또 공천 파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결론 내려드립니다.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무 효과 없고 나경원만 그냥 동작을 해서 살아남으면 됩니다. 괜히 오지랖 넓게 서울 수도권을 책임진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는 나경원도 당선 못할 확률이 되게 높다 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론 지형이나 또 국민들의 민심의 향배를 보면은 윤석열을 끝내겠다는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25%의 늙은이만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 나경원이란 이 여인이 정계에 나온 지 한 20여 년 됐고 한 번도 좌파 진보증을 기울이지 않고 기득권에 얹혀서 그다음에 기득권에 얹히고 세력에 얹혀서 즉 보수 세력에 얹혀서 그래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 정치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 정치인, 보수 지지자들에 의해서 소구력은 있다. 그런데 지금 민심들이 합리적인 보수들이 내년 총선에 윤석열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여기서 나는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그저 예쁜 정치인이야. 군중 동원력도 있고 국민에 대한 소구력도 어느 정도 있다 하고 착각하면서 수도권 책임론, 수도권의 구원투수,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되면 나경원도 날아갑니다. 나경원이 움직여서 떠난 민심은 나경원이 움직인다고 떠난 민심이 나경원 때문에 다시 보수로 회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며 총선을 국힘이 이기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3.8 전당대회부터 제가 나경원을 몇 개월 보호하고 그랬었는데요. 나경원은 그게 한계예요. 그 다음에 안철수가 남았죠. 지금 차기 잠룡에 나왔던 또는 합리적이고 중도한테 소구력이 있는 정치가 누군가. 유승민 같은 경우는 중도보다 오히려 진보 측에 소구력이 많아요. 그런데 안철수가 남았죠. 그죠?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홍준표에는 무슨 말을 하든 이양가가 없고 또 홍준표는 차기 대권 주자가 못 돼요. 제가 4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세훈은 현재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서울시장의 여권 의원들을 국힘 의원들을 당선시키려고 그러겠죠. 그게 자기의 정치적인 발판이 될 테니까. 그런데 당선거를 주도하고 총선을 주도하는 차기 대권 주작감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라고 남아있는 것이 지금 한동훈이하고 원희룡이는 분명하게 윤석열과 같이 몰락하고 윤석열이 무너질 적에 깜빵 들어갈 2호 3호입니다. 1호는 누구라고요? 김건희고 2호 3호가 한동훈, 원희룡인데 한동훈이 어딜 나오든 저길 나오든 한동훈은 강남과 TK를 제외하고는 또 PK의 일부 알짜배기만 제외하고는 한동훈은 어디를 가든지 분란만 일으키고 분란만 일으키면서 떨어집니다. 걔는 지금 정치적인 역량이 하나도 없다는 게 고고TV 생각이고 그건 국힘 늙은이와 윤석열이와 띄우는 거죠. 그 다음에 원희룡 같은 경우는 김건희 고속도로 사건으로 완벽하게 날아가고 깜빵 1호 예약 대상입니다. 원희룡이도
강남을 제외하고 어디를 나가도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그럼 남은 사람이 누구냐? 나경원이하고 안철수인데, 나경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괜찮은 정치인, 예쁜 정치인, 지성적인 정치인, 합리적인 정치인, 이렇게 소구력이 있어요. 그래, 나경원이 연단에 서면, 아우, 나경원이 예쁘다는데 얼마나 예쁜가 가서 보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럼 나경원은 지금 동작을도 대단히 위험해요. 제가 분석하고 보는 거로는. 강남도 제가, 서초, 강남, 송파를 강남 3구로 따진다면은 현재보다 한두 석이 더 날아간다고 저는 봐요. 용산도 위험하다. 용산도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 강북 같은 데 가서 뭐 몇 석, 한두 석, 두세 석 더 얻을 수가 있어요. 서울은. 경기도는 전멸할 것이고. 따라서 괜히 나경원의 말이죠. 수도권 구원 투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오지랖을 떨치다가 나경원 너도 떨어지니 너는 동작을에 팍팍 기어다니면서 네 편악 한수해라. 괜히 오지랖 떨지 말고. 그럼 안철수가 남았죠. 안철수도 지금 대단히 위험해요. 경기도 민심이나 국민 민심을 보면은. 그래서 안철수도 어떻게든 분당갑에서 당선되려고 그럴 텐데 안철수 솔직히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국민들은 안철수를 대권 주자 까무라 보지 국회의원 까무라 안 보죠. 안철수도 그랬었고 자기는 대통령을 하려고 한 거지 국회의원을 하려고 안 그랬다 하고 처음부터 그렇고 현재 좀 정신이 좀 이제 정치를 알아가지고 국회의원은 계속 하려고 한다는 거죠. 국회의원이라도 해야지 윤석열이나 이런 앞장의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안철수 같은 경우는 분당갑에서 분명히 당선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전 국민을 보고 이제부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윤석열이 지금 무너지는 과정이고 국민은 완전히 버렸다고 저는 봐요. 무슨 짓을 해도 윤석열의 지지율은 45%가 못 넘을 겁니다. 올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 45%못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윤석열은 안철수는 윤석열의 각을 세워야 됩니다. 지독하게 유승민 같은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국민의 민심의 파동 많잖아요. 김건희 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 박정훈 사태, 잼버리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고 또 대선 가가지고 몇 개월 전, 1년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발동 걸어서 내가 대권 될래, 내가 대통령 될래, 절 밀어주세요 하면은 국민은 그런 사람 안 밉니다. 항상 활동을 해야 되고 항상 논쟁의 중심화 되고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알았죠. 나경원이가 당대표를 포기하면서 국회의원이라도 할래. 오빠 봐줘. 동생아 봐줘. 동생이라는 건 김건희고 오빠라는 거는 윤석열이었다는 거죠. 당연히 나오는데 저는 추석 전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빠르게 한 달 전에 나왔죠. 그만큼 지금 윤석열이 무너지고 있고 이때다. 윤석열이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무너질 적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등장해야 되겠다 하는 나경원의 진주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의 정치 감각은 있겠죠. 그죠? 따라서 본격적으로 정치의 계절도 돌아갔고 본격적으로 벌써 돌아갔어요. 지금 이 윤석열이라는 것은 취임하자마자 김건희가 헷가득 나대는 바람에 지지율 다 까먹고 지가 무식해서 그렇고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 선거의 계절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추석 전으로 아주 5만 놈들이 다 튀어나올 겁니다. 여야 해가지고. 그런데 안철수도 여기서 자기 존재감이나 선명성이나 대중성을 확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현상을 갖다가 또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하면 안 돼요. 그걸 말씀드리고 안철수 지지자들이 좀 고거 TV를 보시니까 5만 놈들이 또 지금 그 방송에 끌고 가지고 나경원을 팔아먹고 있죠. 평론가 유튜버들이. 그래서 고거 TV가 찍는. 고거 TV는 지금 기준이 확 서 있어요. 나경원이 그 쫓겨나는 과정을 보면은 김기현을 갖다가 4%짜리를 52.8%로 당선시키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밟았다는 거죠. 너 왜 그래 철딱선이 없어? 너 왜 그거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뭐라도 한 해주려고 그러는데, 너 못해줘. 응? 그 기후대사, 명예기후대사, 명예저출산위원장 해고야. 응? 그리고 그 뭐 저출산 문제로 헝가리 복지 모델로 5천만 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너 윤석열의 국정 철학이 안 맞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안 맞아. 응? 너 대통령이 하는 일을 갖다가 시다발이만 하면 되지. 뭐라고 네가 지금 그 38 전당대회 윤석열이가 김기현을 갖다가 핫바지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똥싼 핫바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대대로 잘라. 해고야. 그래 나경원이가 38 전당대회 대표직에 안 나가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큰 결단이다. 그렇게 말했나요? 거기서 나경원이 한계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나경원이 어제 등장하면서 인구와 기후와 내일, 인구와 기후를 위한 내일 모임 이런 걸 했다 그러죠. 인구, 저출산, 기후 명예대사, 내일 매기면서 나온 거죠. 성렬이 네가 나를 갖다가 그거 뭐 다 명예식인데, 응? 기후 명예대사 너가 나를 해고했어? 해촉도 아니고 또 저출산위원회 네가 위원장이고 난 부위원장으로 네 시다발이 해주는데 나를 해고해버렸어? 해촉도 아니고. 그래서 인구와 기후를 갖고 나왔죠. 이걸 뭐 싱크탱크라 그러는데 싱크탱크 없어요. 나경원 옆 밑에 싱크탱크 없습니다. 과거부터 그랬어요. 나경원 밑에 있는 것들이 꼴통 보수고 기득권 보수고 해바라기 정치 성향을 가진 이권 집단이에요. 나경원 밑에는. 그거라도 세력이 되겠죠. 국힘 내부에서는. 따라서 인구와 기후 문제를 치고 나오면서 싱크탱크를 발족했다. 매긴 거죠. 너가 나한테 인구 기후 문제를 갖다 해결해버렸어? 나 다시 할 거야. 누가 하는가 보자. 매기고 들어온 거고. 또 뭐 중앙정치 복귀 선언이야. 국힘의 수도권의 상징성으로 구원투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수도권의 위기로는 점점 더 점쟁이 되지, 점점 더 소멸되지가 않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비굴할 정도로 김기현이하고 윤재욱이라는 원내대표하고 또 나경원 연판장 돌리는 애들 그 떨거지들 무수리들 김건희의 무수리들이 한 10명 안 나와요. 아주 비굴할 정도예요. 김기현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 걔 웃음이나 목소리도 흉내를 못 내겠어. 완전히 내시 같죠. 배지 그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배지 같은 거, 국회의원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권 국힘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계급장 같은 거, 배지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 이 미친 새끼야. 미친 놈이야. 응? 쥐 때문에 나경원이가 보수의 적자가 밟혔고, 쥐가 대표가 됐고, 나경원이야말로 국힘의 리더다 그러면 네가 그만둬야지, 놈아. 이게 얼마나 위기라는 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걸 언론 통제로 막고 있는데, 국힘이 얼마나 위기면은 나경원을 밟아버린 것들이 지금 지도부가 됐죠. 원내 지도부가. 최고위원 말고. 최고위원 그것들이 무슨 최고위원이야. 원내 지도부가 된 원내 지도부가 다 출동했어. 박대출이도 나경원을 그렇게 밟았고 윤재호 그놈은 정신도 없고 머리털도 없는 놈이고 김기현 이놈아도 나경원을 그렇게 밟았고 마지막 38 전당대회 안철수한테 질까봐 그냥 나경원한테 밤에 찾아가지고 어거지로 그냥 나경원은 말이야 소가 끌려 나온다 말이야. 죽어라 하는데 그런 사진을 찍고 이런 놈이 이훅 전부 다 가가지고 나경원이야말로 우리의 리더다. 우리 국힘의 자산이다. 그렇게 자산을 밟았냐? 여기서 바로 국힘은 지금 최고위라는 걸 내부적으로 통감을 하고 있고 나경원한테 가서 나경원 침하받는 거 보면은 대위기라는 게 나타나는 것이고 국힘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경원이 국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가? 안 된다는 거죠. 전번에 38 전당대회 포기하는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또, 지금 보면은,
서울 수도권의 대표성을 보면은 지금 없어요, 여러분. 서울 수도권의 대표성이. 안철수 하나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확보할 거는 기존의 보수를 갖다가, 결집을 하는 게 아니죠. 나경원은 기존 보수죠. 중도 확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탈진보를 갖다가 우리는 어느 정도 흡수를 해야 되죠. 그죠? 윤석열은 너무 독하고 바늘 같아서 안 되는 것이고, 안철수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 안철수가 행보를 잘해야 되고, 대통령이 되고 대권 주자를 갖다가 먹으려면 여권에서 안철수가 잘해야 돼요. 너무 조용하죠? 그게 아직 정치적으로, 아직 성숙이 안 돼서 그래요. 급소를 잘 찔러야 돼요. 정치는. 그 다음에 이제 말 나오는 게 뭡니까? 나경원이가 대표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김건희 무수리들 48명의 초선 의원들, 주로 TK하고 충청하고 PK 애들이죠. 그죠? 비례하고 포함해서.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나경원 출마하지 말라고 연판장 돌리고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연판장 돌렸죠. 그놈들은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준석이랑 몇 놈들이 그러죠. 평론가라는 놈들이. 나경원이를 택할 것인가? 그런 무수리 48명을 윤석열이 택할 것인가? 윤석열은 나경원을 택할 것이다. 윤석열 그런 생각 없어요. 또 한 번 나경원이나 안철수를 밟으면은 진짜 지가 골로 가니까 대표까지는 김기현 만들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윤석열이가 할 일은 지4단, 검찰, 지지인들을 갖다가 TK, PK, 강남에 집어넣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건 100%예요, 100%. 윤석열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100%인데, 거기서 나경원이 연판장 돌린 48명은, 그것들은 정치적인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의 무수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서 여왕마마, 우리 남편을 잘 조정해가지고 우리, 공천 주셔야 돼요 한 거예요. 애초에 정치적인 존재감이 없어요. 그거는 나경원과 상관없이 다 날아갑니다. 출마에도 날아가고 공천에서도 날아가고. 공천 보치면 좋아. 그놈들 공천 그거 하면은 그 조수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선거 정치자금 위반되면서도 끝까지 그냥 저기 어디야? 그 목동 어디야 그게? 거기서 아주 국회의원 공천위원장 되려고 발광을 하고 있고, 전주회라는 것은 그거 원래 좌파야. 전주회 그거도 그냥 어떻게든 공천 받으려고 그러고 있고, 그렇죠? 따라서 이 48명의 정치인들은 살생부에 집어넣어야 돼요. 국민들은 이런 놈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또 재선도 있었죠. 나경원의 끝까지 버틸려면 재선 20여 명이 나경원 멈춰라, 탈당하라, 윤석열한테 사과하라 한 20여 명의 재선됐죠. 그럼 초재선하면 60명인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것들은 다 TK, PK, 그런 데라는 거죠. 비례 의원들. 그러니까 다 날아간다는 거죠. 누구한테는 나경원은 그런 거 채널 힘도 없고 그렇게 독하지를 않아요. 다 좋아. 나경원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경원은 밥보다 예쁜 꽃이야. 그거로서 살아가는 여인이니 그건 국민이 청해주면 돼요. 지금 현재 나경원의 등판이 어제 활짝 올랐다가 이제 간혹가다 말을 하겠죠. 나경원은 윤상현보다도 정치적인 맥을 못 잡아요. 따라서 이 나경원 문제를 보면은 현재 국힘이 얼마나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쪼그라지고 정당 정치에 결사체가 안 된다는 게 다 나타난 거고, 또 안철수를 밟음으로써 외연 확장과 국민을 무시하는 걸 다 나타난 거예요. 나경원 가지고 전국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서울 수도권 나경원이나 오려롱이를 갖다 대타로 내세운다? 그러면 쫄딱 망한다. 이까지 하겠습니다.